U23 아시안컵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반갑습니다. K리그1 8라운드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이 깊은 성찰과 이 반성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들을 줄은 몰랐지. 8라운드부터는 잘 또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지난 라운드 신승을 거뒀던 수원FC와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던 제주의 만남입니다. 네, 수원FC는 주중에 이제 코리아컵, 과거 FA컵이었던 코리아컵에서 성남FC에 패배를 했어요. 그렇지만 뭐 이제 리그에만 좀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이고요. 지난 대전전에는 승리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경기력은 또 아니었거든요. 득점포가 좀 더 터져줘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선수들 득점 기대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안데르손 선수는 대전전에서 맹활약하면서 이승 선수도 이제 뭐 주전에서 밀어내면서 안데르손이 더 좋은 모습, K리그 한국 무대에 적응 완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주전에도 좀 비슷한 활약을 이어간다면 이 마수거리 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반면 제주는 지난 김천전 무기력한 패배도 아팠지만 주장이었던 임채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된 게 좀 더 또 뼈아픈 그런 상황이고요. 무릎 부상으로 내측인대인가 거기가 손상이 돼서 한 6주 정도 아웃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리아컵에서는 천안CTFC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이제 또 분위기를 끌어올렸죠. 다만 이제 올 시즌 기복이 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2승 2무 제주가 우세했고요. 조심스럽게 예상 스코어를 생각해보자면 저는 1대1 정도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하지만 제주 승리를 좀 예상을 했는데 아까 조금 언급한 그 안데르손 선수가 조금 이제 득점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1대1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원이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제주가 주장이 없다는 게 좀 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1대0 제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민 선수가 퇴장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실 송준 선수랑 연재훈 선수가 어쨌든 커버를 했었고, 다만 이제 수원이 다시 작년처럼 수비적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제가 봤을 때 보이는 것 같아서 제주가 한 골로 이기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나씩 다 갈렸네. 조심스럽게. 다음 경기입니다. 포항과 김천. 현재 1위와 2위의 맞대결인데요. 포항은 박태하 감독의 짜임새 있는 4-4-2 포메이션이 올 시즌 제대로 히트를 치고 있죠. 지난 라운드 서울 원정에서도 뛰어난 용병수를 자랑을 했고요. 풀백 완델손을 활용한 그 측면 플레이가 굉장히 위력적이고 정재희나 이호재 등 교체 자원들의 맹활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전 앞두고 그 경기 전 기자회견 인터뷰 때 박태하 감독이 스트라이커만 터지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서울전에서 허용준, 이호재 이런 공격수들, 스트라이커들이 진짜 득점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앞으로 박태하 감독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켜줄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김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깜짝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전 5대1 대패 이후 광주와 제주 유나이티드를 연파하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타고 있고요. 정정용 감독의 그런 상대에 따른 그런 맞춤, 전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리아컵 부산 아이파크전에서 연장 혈투를 벌였습니다. 선수 풀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주전급 선수들, 지금까지 리그에서 나왔던 주전급 선수들이 교체로라도 후반에 이제 나오면서 대부분 뛴 그런 상태고요. 지난 시즌은 전적이 없고 포항과 김천의 예상 스코어, 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그래도 또 선두 포항이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게 포항이 진짜 박태하 감독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까지 계속 그 서울전 이전까지도 6경기 동안 1위를 달렸던 게 스트라이커의 득점이 한 골도 없이 그렇게 지금 1위를 달렸던 거거든. 근데 이제 스트라이커까지 터지면 정말 무서워지겠다. 단단한 팀이 더 단단해지고 결정력까지. 사실 서울 포항 게임도 결정력 차이가 컸거든. 근데 이제 조르지까지 터지게 된다면 이거는 당분간은 막을 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르지가 터져야 되는데 조르지
터지지 않을까 이번에? 그리고 또 박태환 감독님도 조금 조바심은 좀 안 나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워낙에 또 다른 것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4명 달고 또 드리블 치고 들어가는 거 봐. 왼쪽 측면에서 서울전 때 와 진짜 유연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2대1 포항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포항의 선수들이 진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너나 할 거 없이 공격적인 모습이 물 흐르듯이 흐르더라고요, 진짜. 진짜 그 표현이 딱 알맞네. 군더더기 없이 차차차차 가자 전체적으로. 저는 반대로 김천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김천 다 맞죠?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관점은 포항은 용병들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팀이고 김천은 한국인 군인들로 어쨌든 구성되어 있는 팀이잖아요. 결속력으로 따지면은 포항보다는 김천이 좀 더 단단하지 않을까. 완델슨 우리 주장 완델슨 지금 결속력 단단하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51년 만에 최초의 외국인 주장인데 군인들의 결속력을 저는 믿고 있어서 그건 또 그렇지. 몇 대 몇? 3대2. 오, 다득점. 알겠습니다. 서울과 전북 갈 길 바쁜 두 팀이 만납니다. 될 듯 될 듯 뭔가 좀 잘 터지고 시원하게 터지고 있지 않는 서울이고요. 7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두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외치는 전북의 맞대결인데 서울은 지난 포항전 2대4 패배 후에 다운된 분위기를 주중의 코리아컵 서울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좀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승리까지 차지하면서 주전들의 그런 체력 회복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를 좀 많이 못 뛰었던 그런 선수들의 경기 감각 회복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센터백 황현수 선수가 맹활약하면서 득점까지 결승골까지 터뜨렸죠. 수비에서도 노련미를 과시하면서 맹활약하면서 오랜만에 존재감을 어필을 했고요. 김기동 감독님도 이제 황현수의 그런 플레이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이제 현재 김주성 선수가 수비진에서 지금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향후 리그에서도 황현수 선수의 활용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북은 드디어 7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서울 원정 길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역대 최근 기록만 봐서는 전혀 무서울 게 없는 전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 2017년 7월 2일 이후로 서울전 홈 원정 다 관계없이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승률은 무려 75%. 서울을 20번을 상대하면서 15승 5무 무패. 와 이거는 7년 동안 서울만 만나면 그냥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고요. 다만 서울의 사령탑 김기동 감독이 이끌었던 포항을 상대로는 조금 최근 몇 년 동안 좀 어려운 경기 그리고 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난 시즌에는 2승 1무로 전북이 우세를 했고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서울과 전북이 만났다가 전북이 상암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서울이 파이널 B로 떨어지는 그런 또 악연이 있었죠. 저는 그래서 이 두 팀의 그런 예상 스코어를 사실 이 지금 촬영이 시작되는 이 시간까지 결정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골차 승부 정도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1번째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서울이 한번 딱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감독의 그런 공백, 유무 그런 게 조금 결정적인 순간에서 조금 이게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또 2대1 서울 승리를 예측을 하는데 지난 경기는 사실 저는 포항이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도 잘했지만 포항이 더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경기력은 김천전은 생각하면은 사실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전북을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전북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진수도 이번 경기에 또 돌아오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6경기 무너지고 있었지만 서울한테는 쉽게 무너질지는 않을 것 같아서 2대1 예측을 해봅니다. 저도 2대1인데 저는 전북 승리. 한 번 승을 잡은 전북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 이유로 전북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거 단순하게 가는데 잘 맞춘단 말이야. 다음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과 인천이 만나는데요. 똑같이 2승 3무 2패인데 다득점 차이로 5위에 올라있는 강원과
7위에 올라있는 인천이 만납니다. 강원은 주중에 있었던 코리아컵에서 비주전 선수들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승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연장전까지 가긴 했지만 홍준석 그리고 카미야 이런 선수들은 데뷔골을 터뜨렸고 최성민 선수는 1군 데뷔전이었는데 2도움을 올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윤정환 감독 눈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 팬들이 굉장히 또 기다렸던 김영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향후 리그에서도 굉장히 또 수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라운드는 울산을 상대로 맞불을 놓으면서 대량 실점을 했죠. 4실점을 하면서 무너졌고 그리고 또 페널티킥도 실축을 하면서 0패 수모를 당하긴 했지만 강원 팬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좋은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최강 울산을 상대로 우리의 경기를 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경기를 해봤냐라는 반응으로 굉장히 또 선수단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코리아컵에서 인천도 승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3경기 만에 승리의 그런 맛을 보았고요. 지난 라운드 리그에서 대구 FC 전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죠. 계속적으로 주도하는 경기를 펼쳤지만 막판에 또 그런 또 실점을 하면서 선제골을 넣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고 그리고 리그 승리가 2경기째 아직 없고 대구전의 그 전 게임 제주전에서는 뭐 좀 오심도 있었고 오심으로 판정된 상황 때문에 득점이 취소되면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그런 뭐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막 지금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선수들은 굉장히 그래도 좀 웃으면서 밝게 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조수환 감독님은 뭐 그만큼 이게 강원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라인업에는 큰 변동은 없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뭐 코리아컵에서 안 뛰었던 뭐 무고사, 요니치, 김동민, 뭐 최우진 이런 선수들이 뭐 대구전에서도 나왔지만 당연히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지난 시즌 성적은 2승 1무로 인천이 우세를 했습니다. 저는 예상 스코어 저는 그래도 홈팀 강원의 우세를 점쳐보겠습니다. 2대1로 강원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유는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홈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그 강원이 어떤 팀을 상대로 하던 간에 자신의 축구를 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올 시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 때문에 강원의 우세를 점쳐보겠습니다. 저도 강원의 우세를 점쳤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못 넣은 골 0골로 끝낸 경기를 이번에 좀 대량으로 점수를 많이 낼 것 같아요. 강원이. 저는 인천이 1대0으로 이긴다. 저는 무승부를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공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이상원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조합에 있어서는 무고사나 제르소나 이제 더 공격적인 측면이 탄탄한 거는 사실 인천이 아닐까 싶었고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결국엔 인천이 한 골 싸움으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대구와 대전의 경기인데 이번 라운드는 1, 2위 팀의 그런 맞대결도 있었지만 11위, 12위 팀의 격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대구와 11위 대구와 12위 대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세징야 그리고 에드가 벨톨라까지 부상인 상황에서 어제였죠. 그 코리아컵 경기에서 바셀루스마저 전반에 이제 쓰러지면서 실려 나갔는데 결과도 연장 혈투 끝에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최영 감독님 인터뷰를 좀 보니까 세징야나 에드가는 2주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벨톨라는 아마 대전전에 뭐 교체 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머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대전도 그렇다고 좋은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대전은 코리아컵 진주시민축구단의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세를 리그에서도 좀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지난 라운드죠. 수원FC전에서 그 원정 경기에서 다소 좀 답답한 경기를 펼치면서 또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모르겠어요. 지난 프리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어쨌든 승리를 하려면 골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제
시즌 아무래도 그래도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두 팀이 지금 하위권에서 더 이상 또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맞대결, 뭐 서로를 이겨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나서서 득점을 터뜨려야 되는 양 팀이라고 봅니다. 지난 시즌 경기 결과는 2승 1패로 대구가 우세했고요. 예상 스코어 두 팀이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친 끝에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무승부를 거두지 않을까. 우열을 가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비등비등하게 봤는데 그래도 누구 한 명 승자는 가릴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요. 3점이 너무 중요한 경기니까 그래서 승패는 갈릴 것 같아서 누가 이기지 고민하다가 대전 페널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올 시즌 내내 앞으로 계속 쭉 그럼 나의 사람 나의 대 1부 리그에서는 리그가 다르니까 네, 저는 똑같이 1대1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짠한 두 팀인 것 같고 되게 화력 있는 팀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안 보이고 지난 라운드들을 봤을 때 그래서 선수층은 대전이 더 두꺼운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사실 대전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대구도 홈에서 치열하게 승리를 위해서 싸운다면 결국엔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좀 살펴봤고요. 이번 8라운드는 광주FC와 울산 HD의 경기도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AFC 챔피언스 리그를 울산이 지금 어저께 치렀죠. 그러고 나서 연맹에 연기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이 두 팀의 8라운드는 뒤로 연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5경기만 K리그 1에서 5경기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자신감이 지난 7라운드 이후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일단은 뭐 전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보면서 그냥 뭐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저께 서울 더비가 있었지만 우리 오스마르 선수가 나오지 못한 그런 오스마르 선수가 없는 오스마르 더비였잖아요. 경기 때는 못 봤지만 제가 또 인터뷰를 했던 또 오스마르 선수의 또 예상을 볼 수 있는 게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